오늘은 제가 쌤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차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딱 두 개 학교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앞에 PPT에다가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 여기 보시면 중3 설명회를 해보면 고등학교하고는 틀려요. 고등학교 3학년 엄마들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를 하면 희망이 조금 있어요. 애가 바뀔 거라는 생각. 그리고 고등학교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면 희망이 넘쳐요.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아이들이 모릅니다. 지금 예비 아이들을 예비 고3 아이들을 상담하거든요. 지금 시즌이. 왜냐하면 얘들 전형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라는 것은 이과는 내신이 끝납니다. 그리고 문과는 3학년 1학기까지 5개에서 6개를 끌고 가요. 그러려면 내가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수능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가 2학년 2학기 넘어갈 때는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잘하고 애는 모릅니다. 이 라인을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내신에 따라서 네가 어디 갈 수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인데 어제 상담하다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너 꿈이 어디냐? 경희대요. 쓰러질 뻔했습니다. 경희대래, 경희대. 그러면 너는 논술을 해야 되는데 너 수학 등급을 볼까? 이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니까. 그럼 논술을 준비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너는 경희대가 접근이 불가능한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은 고등학생이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애가 그러면 엄마는 더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잘했어요. 얘기합니다.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중3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 시점이면 이제 중3의 성적은 머리에서 딜리트 시키십시오. 왜? 이게 연계선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단절의 시대예요. 단절의 시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싸움판이 바뀐다 그랬죠. 중학교까지의 싸움판과 고등학교의 싸움판은 바뀐다. UFC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안 찌르면 돼. 팔꿈치도 써도 되고 발도 써도 되고 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써야 되겠죠. 자, 보세요. 아이들, 우리 어머님들 지금 중3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가 있어요. 아닌가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그죠? 고3 되면요. 야, 여기는 너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돼요. 고1 되면 야, 너 여기는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자, 죄송하지만 라인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줄잖아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한계선이 북방 한계선이 천안까지 올라와 있어요. 천안까지. 그러니까 직업국 갈 수 있으면 이미 천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수도권까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서울에 어지간한 대학, 예를 들면 광운대나 명지대 갈 바에는 전남대 가겠다예요. 지방은 전북대 가겠다, 강원대 가겠답니다. 자, 왜냐? 별조가 없지 않나요? 실제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라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림은 그려두셔라. 알고 있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의치한 약수는 좀 달라지겠죠. 왜냐? 1.7짜리 이대부고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의대가 꿈이에요. 근데 의대는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왜? 3합을 못 맞춰. 3개 각각 1입니다. 경북대 의대가. 마지막 최저점이 2.3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대 1.3, 약대 1.4, 1.7, 그 다음에 학종 2.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수의대. 그 정도 라인이겠죠. 약대보다 미치니까. 요즘 한의대는 많이 안 갑니다. 그러면 광동제약 때문에. 왜냐면 홍삼. 그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만 가득 있잖아요. 한의원 가면. 그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한의대는 예전보다는 인기는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의대도 많이 쓰고 약대도 쓰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우르사 편잘 평생 주기. 그다음에 허리 아프면은 침나 주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치대 가는 애 임플란트 공짜로 해주기. 저는 전신은 다 성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전국은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넣었어요. 이과는 특수대학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외 경기니까 자 어떻게 돼요? 한양대까지 쓰면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쓸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번외 경기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교대에 픽스된 아이들이 있어요. 교대. 이제 부모님이 교직에 계시거나 그리고 원래부터 꿈꿔왔던 아이들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줄어드니까 임용고사에서 뽑지를 않아요. 인원수를 줄여.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에 있는 교대들은 자퇴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요. 뭐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뭐 깜짝 놀랐어요. 작년 데이터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선생님이 되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인구 통계가 갖는 의미는 너무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죠. 자,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자, 여기서 끝내자. 자, 제 말에 동의하면 박수. 박수 세게 치면 갑니다. 아이, 그만 치세요. 그만 치세요. 자, 여기서 끝내보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2.0이면 교과로 여기 쓰면 학종으로 위로 가겠죠. 그러면 서성한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로 점핑하는 겁니다. 위로 점핑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점수 논리는 이제 잊어버리셔라.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자. 우리의 몇 점이야, 올레이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 이걸로 바꾸자. 이걸로 바꿔라. 모든 패러다임을.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고등학교가 보통 명제고가 15번 정도 된다고요. 남학생이 5번에서 6번 정도 됩니다. 5번, 6번. 그럼 명지 여고네 거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극상위는 남학생이 갖고 있어요. 극상위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위는 여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들은요. 여학생의 양탄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학생이면 가까운 데 보내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과감하게. 그죠? 여학생들은 등수 안에 못 배워요. 아니 남자애들 켜보셔서 아시잖아요. 얘들 수행이 뭔지 몰라 내용이. 아, 그런 애가 여자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납기일이 언제인지 몰라. 얼떨리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요. 연구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전교 등수예요. 전교 등수. 이거는 반의 등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4, 5등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들 항상 그만큼 하셨어요? 아니지 않나요? 네. 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잘하는 거야. 근데 3등급이야. 그러면 3등급이면 어디입니까? 광명상가예요. 3.5 찍으면 어디예요? 카대, 가천대 이렇게 가요. 3.8, 4.12 가면은 수원대 이렇게 가요. 수원대 보내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죠? 3학년 때 원할 겁니다 아마. 면접으로 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우리 지역 고등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제가 3등급, 5등급까지 끊어나갔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수는 사실 이 등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건 하나의 큰 메리트가 되겠죠. 명제고등학교는 굉장히 큽니다. 메리트가. 여기 보세요. 422명이야. 갈수록 늘어요. 가재울은요. 가재울 어디 갔나요? 인원수가 좀 적죠. 그렇죠. 자, 여기는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300명이 넘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갑니다. 왜? 내신이 너무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의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에 살면 저 때려 죽일라. 자, 이게 영향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왜?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넣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보시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보세요. 자, 237명이요. 10개 반이에요. 그렇죠? 23.7명 정도씩 들어가 있겠죠. 24명 잡자고요. 그러면 1등이요? 4%, 11%, 23%, 40%니까 여기까지 등수입니다. 자, 그러면 4등급까지 나오면 수도권 외곽지역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신안대 끼고 신경대 끼고 수원대 끼고 중부대 끼고 여기까지는 움직입니다. 자, 이게 정해져 있어요. 대진대 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면요. 여기까지면 잘하는 거죠. 5등 내지 6등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1등까지네. 1등하고 있어야죠. 1등급은. 그렇지 않습니까? 1등급이 그리 쉬울까요? 자, 우리 애 지금 몇 등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등수를 안 알려줘요.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략 어림 추산하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왜냐면 여기 지금 명지 충암이 많이 오셨을 거니까 정원도 있고 하지만, 그럼 우리 애의 학교 인원수를 갖다 넣고 대비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왜 모든 걸 등수로 이렇게 다 매겨서 애를 등급하냐 이럴 수 있는데, 내년에 달라지실 거 아닌가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 자,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못 보면 첫 번째 부모들이 취하는 전략, 학원을 옮기더라. 두 번째, 한 학기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오더라. 돌아온 장보가 되는데 애가 무너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습관이 깨져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아이가 죄송해요. 명지고등 여학생님한테 자꾸 여고라 그래. 이놈의 주댕이 말이에요. 한 명이 자퇴했어요. 2점대 초반 아이인데 2.3짜리인데 그래서 말렸는데 저하고 전화를 안 받아. 제가 전화만 안 받아버려요. 왜냐면 설득할까봐. 아니 제가 머리에 무슨 뭐 뿔난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자, 실제 자퇴생이 많습니다. 왜? 내신의 무게를 못 견디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현실화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80점대다. 여기까지가 거의 90점대예요. 90점대. 여기 몇 프로입니까? 40%죠? 심한 학교가 46%예요. A등급이. 수학 기준으로. 아니 국어하고 영어는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는 수학만 봅니다. 수학만. 국어는 안 봐요. 왜? 거기서 거기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심한 학교는 얼마나 넘어가냐면 46%가 넘어갑니다. 그거는 몇 등급입니까? 그게 5등급입니다. 그러면 80점대 있어요. 88점이야. 그러면 한 개 실수한 거예요. 맞죠? 용서 가능해요?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엄청나요. 엄청나. 그 정도는 용서 가능해. 그런데 걔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학교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아이의 성적표의 DNA 속에는 이미 이만큼이 포진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성적표는 딜리트 시키고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원점 해놓고 새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우리 애가 이만큼 해왔었는데 그걸 무시하라고? 아니 잘하면 더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다고 계속 못할 거라는 가능성은 아니죠. 그러면 못했다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자, 전형적 이과 남학생이 있어요. 얜 절대 펜을 안 잡아. 모든 걸 눈으로 해결해. 그리고 항상 성적에 대해서 용기가 100배. 못 봐도 이 새끼 엄청 뻔뻔해. 그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러지만 조금만 하면 돼 엄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데 암기 과목은 다 깨져 있는데 수학하고 과학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어섭니다. 그런데 영어 갖고 점수 매기고 암기 과목 갖고 점수 매겨서 수학 과학 깨진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그래서 제가 깨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부모님들도.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그죠? 큰애가 고등학생이 있다. 다 처음이세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자, 이게 진학률이에요. 이게 제가 전화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진학률이 높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림위에서 발표하는 건 뭐냐면 여기 4년제 대학의 진학률만 발표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예일력은 61%죠. 그런데 예일력은 조금 재밌어요. 여기 재수 비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3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대학에 가거나 일부는 어떻게 돼요? 전문대에 가네요. 그렇죠. 여기 18% 예전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0%야. 그럼 몇 등급이에요? 얘가 왜 이러죠? 자, 60%예요. 5등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등급 40%, 5등급 60%니까 60%까지는 5등급까지는 명지고등학교는 4년제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3.5 넘어가면 수도권 외곽, 4등급 넘어가면 4.5 넘어가면 지방. 그러면 지방으로 다 뿌려버렸네. 아니에요? 주변에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 무서워요. 자, 여기까지는 77%입니다. 그럼 몇 등급입니까? 7등급이죠. 6, 7이죠. 그러면 전문대 가네. 나머지 취업하고 재수 9%밖에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 문제는 뭐다?
우리가 진학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진학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학률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학교는 발표 안 한다. 아까 가재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가 성적이 약하니까 내신이 잘 나오는 가재울에 가야지. 그러면 애가 잘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죠? 가재울 쓰는 엄마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도 1등부터 9등까지 또 나눠줘요. 그러죠? 그러면 가재울 간다고 우리 애가 1등을 한 법 있나요? 문 열고 있나요? 아니죠. 그 치열한 경쟁의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공부 안 하고 등급을 맞아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등급이 안 나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들은 애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학원을 안 보내줬냐? 용돈 안 줬냐? 밥을 안 줬냐? 이 새끼야. 근데 너는 왜 성적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애도 미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를 안 하나? 애는 맨날 학원에 가서 12시에 들어와.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가서 1시까지 공부해. 그리고 잠도 못 자. 스마트폰 보느라고. 한 2시까지 보잖아요. 3시까지. 그리고 늦잠 자고 못 일어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얘가 자꾸 빨리 하라고 넘어가네요. 그렇죠? 자, 잘 보실게 수학 커리큘럼입니다. 수학 커리큘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올해 입학한 아이들 거예요. 22년도 입학한 아이들.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여기도 수 1, 2 똑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확률 통계를 가져오면 깔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과는 2학년 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학년에 가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들 실용 수학 하겠죠. 수학 과제 탐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능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과는 미적계로 3학년 때 합니다. 이전에는 기하가 앞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과의 부담을 덜어줬죠. 근데 왜 뒤로 넘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뒤로 넘겼는지. 이게 우리 어머니들 거에 없나요? 있죠. 여기까지 넣었을 거예요 아마. 자, 명지고 보니까 이상해요. 봐봐. 2학년 때까지는 널널해. 3학년 때 피똥 싸는 거예요. 막말로. 그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건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교장선생님의 철학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기하를 앞에다 깔아놓겠어요. 왜? 부담을 덜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확률 통계도 여기다 깔아놓겠어요. 심한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끝. 2학년 때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특목자사예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전부 다 수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재수하고 붙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얘도 내신 대비해야 돼. 얘도 내신 대비해야 돼. 문과도 내신 대비해야 돼. 2학기 때까지 내신 대비해야 돼. 그러면 수능 대비 언제 하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의 철학과 가치관 때문에 애 죽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과거를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거의 커리큘럼도 안 보고 과거로 보낸다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자, 얘들은 수 1, 2가 없습니다. 한성과고는 수 1, 2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심화 수학으로 넘어가 버리고 고급 수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요. 미적 1, 미적 2야.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적 1, 미적 2가 있어요. 그리고 AP 코스가 있습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바꾼다 그랬거든요. 이거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부모 간담회 하면 학교 가시면 건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건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3학년 때 반 죽어요. 이거 2배로 다 하려면. 그렇지 않나요? 얘를 분산시켜줘야지. 2학년 때 빨리 끝내야 돼요. 2학년 때 어찌됐건.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까 봐 겨울에 미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야 반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진도가 나갔어도 저희는 수상부터 할 겁니다. 왜냐? 중간고사가 깨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중간고사 대비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내신을 중심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의고사 시간에 자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의고사 시간에 자빨 찹니다. 미적이 물리로 5점 맞은 놈 봤어요. 그렇게 맞기도 힘듭니다. 너 정말로 어려운 걸 제가 해놨다. 응? 100분이니까 5.3입니다. 100분이니까 100인데 5.3이라고요. 더 할 말이 없어. 자, 여기까지는 뭐 해라? 여기까지는 내신을 중심으로 해라. 왜 내신이 안 나오면 수를 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넘어갈 때 뭐 해라? 상담을 해서 전형을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2학년 2학기는 뭐 해라? 여기서부터는 이과와 문과가 달라요. 이과와 문과가. 이과는 끝납니다. 2학년 2학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3학년 1학기 넘어가면 이과는 국영수밖에 안 남아요. 등급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끝내야 돼.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학은 성적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문과는요. 5개에서 6개가 남으니까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3학년 1학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문과는 갈수록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과 중심형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하다가 안 되면 문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뒤집는 건 가능한데 문과에서 이과로 뒤집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시에 가면 이과가 넘어와 버려. 반드시 2개 중에 하나는 쓰거든요. 왜? 위로 점핑하니까. 한 단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세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89.5%가 1등급이 미적분입니다. 확통이 2.3%입니다. 끝나지 않았나요? 문과 끝났어요. 저도 문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일여고 보세요. 예일여고는 이렇게 가지고 있죠. 문과 끝나고요. 이과 기하까지 해놨네요. 여기 똑같죠? 충암고는 문과든 이과든 확통을 다 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미적하고 기하를 뒤에다 넣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죠. 수학 커리큘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 수능 준비에 어떤 하나의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국어라는 건 엄내 화작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미적을 해요. 기하보다는. 미적을 한다고요. 그리고 수학이 안 되면 확통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상, 수화, 겨울방학까지 미니멈 잡고 수학까지는 하자. 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수원까지 잡고 수투까지는 하자. 그러면 더 되는 아이다. 그러면 미적까지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월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3월부터는 중간고사 대비예요. 중간고사 대비. 그러면 4월 말에 시험 끝나면 5월부터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그리고 기말 끝나면 수하 잡고 수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복을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철학. 야, 하는 거나 똑바로 해. 이건 중학교 얘기입니다. 이건 중학교 얘기라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입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입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의미가 좀 중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땡겼으면. 왜? 어차피 얘 수상 중3 때 끝나고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죠? 그러면 중간고사 1학기 거, 기말고사 2학기 거, 여기 수원 깔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입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좀 이렇게 깔려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돼요.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23년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까? 원래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비논리합니다. 아직도 그대로야.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얘를 지금 어머니들 거에 없습니다. 국어를 제가 강조하는데 첫 번째 수학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위권 대학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최상위권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2개를 놓고 보십시오. 2개를. 자,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얘들 아름답죠? 이게 작년 거 성적표예요. 얘는 10일 날 뽑아왔고 얘는 13일 날 뽑아왔어요. 얘는 파주 운정과이고 얘는 인천 과과입니다. 2000년 졸업이었어요. 얘 2001년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니다가 반수한 거예요. 카이스트인가 당연히 의대겠죠. 그렇죠. 얘는요 약대입니다. 파주 운정고입니다. 얘는 숙명여대 쓰고 싶었고요. 얘는 의대면 어디든 좋고 고신대까지 괜찮습니다 했어요. 근데 고신대도 보니까 못 가요. 부산 고신대 있잖아요. 못 가요. 안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약대 좋고 치대 좋고 수의대 좋고 한의 좋고 아무데나 넣어주십시오. 저는 공학도가 아닙니다 했어요. 그러면 너 왜 카이스트 갔니? 장학금 토해야 되잖아요. 간단하죠. 효자였습니다. 효자.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의대를 못 갑니다. 왜? 99, 96, 97이면 꼭대기입니다. 100분이 꼭대기입니다. 완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국어가 85입니다. 85입니다. 얘가 가끔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던 수의대, 충북대 수의대 예비 1번으로 떨어진 애예요. 얘 일주일 아팠습니다. 예비 1번으로 딱 갔다 마지막 순간에 떨어졌는데 이 새끼가 돈을 안 내고 추가 모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놈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또 넣었어요. 떨어졌습니다. 추가 모집은 더 높거든 점수가.
추가 모집은. 자 보세요. 얘는요 숙명여대 약대가 꾸몄어요. 그런데 이놈의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 버려. 야 지구과학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와 국어 보세요. 국어 100분이 몇입니까? 100이에요. 완벽합니다. 100점 맞은 거 아니에요. 100점이 149였습니다. 근데 142죠? 한 개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런데 여기 92야. 얘하고 비교해보세요. 얘 7점 차이 나죠? 얘하고 비교해보세요.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분위가 국어가 이렇게 되면은 다 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아이 것도 넣을까 했다가 한양대 국제학과를 간 애가 있는데 걔가 인하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온 거죠. 치대 쓰려다 떨어졌는데 한양대를 갔어요. 지금은 되게 재밌게 다닌대요. 올해 다시 하라는데 안 한대요. 근데 얘가 국어가 100이고 수학이 2 좋게 되고 나머지가 영어가 2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양대 가더라고요. 갔습니다. 갔으니까 됐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시험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국어는요. 중학교 국어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내신 때 들어오고 끝나면 빠지고 이렇게 전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년에 2번 이상 들락날락하면 제가 수강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내신 대비용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거는 다른 학원 가서 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배고픕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려는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가르치자는 게 제 철학이고 제 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너무 많이. 올해 재수생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작년에가 14만 명인데 1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아까 명지나 예일이나 이런 데 봤지만 지방으로 뿌려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못 다닙니다. 걔들 다닐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 반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올해 재수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올해는요? 올해 아이들 똑같습니다. 9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싹 떨어졌어요. 성적이. 올라가면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됩니까? 수능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시는 못 써요. 결국에 얘들은 수시로 끝내야 됩니다. 최저 걸고. 근데 최저가 간당간당하면 성적표 나오면 이제 피말르겠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고일은 제가 영어쌤도 먼저 보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영어를 이제 안정화시켜서 아이들을 영어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하자. 왜? 최저의 1번이 영어다. 최저의 1번은 영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탐구다. 문과는 사회문화가 됐든 생윤이 됐든 두 개 하나 잡아서 1 찍으면 된다. 두 개 중에 하나 1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미니멈 잡고 2 찍어야죠. 그죠? 80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00점 맞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95점만 맞으라 그래요. 두 개 틀려도 91점 걸리니까. 괜찮죠? 그죠? 그러려면 영어를 겨울방학 때까지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강했습니다. 고3 선생님을 데리고 왔어요.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학이야 저희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죠? 제발 퇴근하라고 제가 쫓아내요. 저도 오늘 설명회 준비하느라고 집에 못 갔습니다. 내일도 못 가고 오늘도 못 갑니다. 집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왜냐면 내일 오전에 면접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그 대비에 대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실 이게 3D 직종이에요. 학원에서 일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신혼소리 하면은 저는 총알바지예요. 제가 다 받아야 돼요. 저는 옷 다 부나. 그죠? 자, 집에 가서 개하고 놉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넘어갈게요. 이거 없습니다. 어머니 거에. 제가 넣어봤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세특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갖고 가도 안 써주고 학교에다가 올렸는데 선생님이 쳐다도 안 보고 내일이 마지막인데 오늘까지 안 올려가지고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생기부에 올라가야 이거 찬소를 쓰는데 왜 안 써주십니까? 이런 학교들이 비일비재해요. 애들이 항의하고 선생님한테 깨져버리고 가이 새끼들아 선생님 알아서 쓰는 건데 니들이 왜 와서 지랄이야. 이런 학교가 있다고요. 이게 인근에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정말 이렇게 숨이 넘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 제가 세특 수업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안 좋아하시네. 돈은 조금만 받을게. 조금만. 그러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학교 걔네들 거 하면 되잖아요. 이게 고전입니다. 고전. 얘 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심장의 운동과정과 혈압이에요. 얘는 의대관입니다. 국어에다가 요걸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후 결과를 보고서로 냈습니다. 그리고 심화 주제로 들어가서 심장 갖고 다시 갔어요. 그러면 심장내과 썼어요. 얘. 그 다음 뭘로 갔어요? 심장 주기의 단계와 압력에 대해서 조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선상으로 가죠.
근데 이게 뭡니까? 생명과학이 아니에요. 생명2가 아닙니다. 국어에다가 고전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융합세특입니다. 융합세특. 얘 외대부고입니다. 얘.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 세특을 보면 매력도가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심한 학교는 과목이 다른데 세특이 똑같아. 한 사람이 썼어, 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몰라. 그렇게 써줬는지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애도 몰라. 지가 지 생기부를 안 읽어본 거예요, 이 새끼가. 자소서를 쓰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소서를 쓰다가. 너 이렇게 된 것도 몰랐어? 나중에 고칩니다. 나중에. 그런 학교들도 있다 이거요.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1학년 때부터 세특의 로직을 구조화해서 다시 가자 이겁니다. 다시 가자. 자 보세요. 학교를 믿지 말자가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고 싶어도 본 적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의 미래니까 내 아이의 세특은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로직은 배우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4월 달에 심화탐구 보고서 작성법에서 설명을 했어요. 안 들어. 엄마들이 안 들어. 귀찮거든. 그리고 그거 돈 내고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저도 가서 들어보거든요. 별주가 없어. 왜? 합격생의 생기부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합격생의 생기부를 갖고 제가 12개를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해서 잡아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과도 문과도 공통적인 거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합격생의 세특을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 아, 세특의 구조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본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인을 대치코민이 제공을 할게요. 다른 데 안 하니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저희 원장님들도 이런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냐면 입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를 여러 번 하면 왜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그걸. 엄마들이 왜 자꾸 부르니까 귀찮거든. 한 번만 하고 땡 하면 좋은데. 저희 원장님들도요, 자기가 못하면 저를 부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설명회가 6번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거 4번, 외부 있고 다음 달까지 하면 또 있어요. 그러면 정시도 해야 되겠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역량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싫어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역량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엄청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나 고등학교 때 대학을 엄청 잘 갔을 거야 아마. 나이 먹 고생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로 대학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는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인가요? 그러면 이대부 가면 죽어버려야 되겠네? 이대부가 목표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세특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원래 11월 7일 날 저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월 13일 날 고3을 종강하다 보니까 시간표를 다 짜다 보니까 강의실이 안 나와요. 강의실이 안 나와. 그러면 애들은 뭐 머리에 이고 수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4일로 한 주만 스테이 시키겠습니다. 14일부터 완벽한 고등부로 바뀝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도 고등부 선생님, 그 다음에 시간표도 새로운 시간표 이렇게 전환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수능 기초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월까지 수학은 완성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수학의 S반은 저는 분명히 만들어서 갈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S반은 왜 할 거냐? 이게 뭐 학교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만 관리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버팀목이 돼주면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비전이 되고 힘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희 3학년 S반이 지금 꼴랑 3명밖에 없어요. 4명. 한 명은 그것도 시간이 안 맞아서 따로 와서 수업하고 걔는 완벽하니까 1.08짜리예요. 지가 와서 질문하고 가고 질문하고 가고 합니다. 어떤 날은 질문 2개 하고도 가고 어떤 날은 1시간 하고도 가요. 그죠? 그러나 붙잡고 칠판에서 강의할 필요 있나요? 다 끝난 아이인데? 그죠?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도 보면은 충암고든 명지고든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직윤받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아이들도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야 너는 잘하는 애들만 할래? 아니요.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족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 되면 쥐업해서라도, 애가 있네. 말로 조져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정신교육 많이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비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게끔 겨울방학 때도 공부를 많이 시킬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할 겁니다. 1시간을 늘릴 겁니다. 한 타임을 늘려서 진도로 확보할 거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특강을 개설해서 내가 특히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학생부가 죽었습니다. 비교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소서가 없어져서, 깜짝이야.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자소서가 폐지되면 학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올해도 줄었고 내년도 줄었어요. 실제 인원이.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면 정시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를 집중해야 되니까 내신 관리해야 된다. 1번. 두 번째, 교과에 모두 걸려있는 게 최저가 걸려있다. 그러면 수능 관리해야 된다. 2번. 3번. 학종 다 쓴다. 그러면 세특 관리해야 된다. 이게 3번. 마지막 여기까지 1단계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4번. 면접이 강화된다. 이 4개를 근거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4개가 관리될 수 있는 학교를 골라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그렇게 골라가시면 돼요. 세특 관리되고 마지막 면접까지 관리되는 학교. 그죠? 그런데 서울대 제시문하고 고대 제시문은 준비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답지가 없어요. 그거는. 이과는 제시문 준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콜라보로 따로 보내서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연대에 보냈는데 연대를 준비하고 싶으면 물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는 물리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걸로 점수를 맞으면은 나중에 면접 볼 때 거의 가려니까 찢어집니다. 물리 2까지 문제가 나와요. 제시문에. 그러니까 물리를 하자. 물리 때까지 물리를 하자.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이들 검사하면서 애 성적표를 보면은 별로 겸손한데 정말 역량이 뛰어난 아이를 만났어요. 상위 3%인데 성적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겸손해?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애가 갖고 있는 역량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한 어머님한테는 어머님 이 아이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내 모습을 몰라. 그러니까 탐구형이 요만큼 쪼그러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통해서 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이거는 올해 11월까지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는 수능 넘어가면 제가 못하니까 정시해야 되니까 요거는 해서 애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무료로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교 선택 상담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여기 비재원생 어머니들 많이 오셨죠? 우리 재원생 어머니 손 들어보십시오. 비재원생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등록하고 하실 거죠? 이럴 때 한번 팔아야지.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가 어때요? 오늘 못한 얘기 있으면 내밀한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고3 애들한테 직접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공개 못하는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학교는 어머니 우리 학교는 대학을 많이 못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고3 상담하니까 엄마가 거의 쓰러져 갖고 왔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상담 신청해서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예요. 자, 넘어갑니다. 특목자사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얘들은 11월 둘째 주부터 제가 상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 재원생 중심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재원생 중심으로. 왜?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자소서는 중학교권 일주일이면 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난리부르스 치고 목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이면 씁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썼다 벗었다 합니다. 3번도 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씁니다. 정말 못 쓰면 제가 써버립니다. 대필은 안 합니다. 대신에.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면은 고3 때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2월 달에 학교 배정이 되면 2월 3일 날 학교가 나와요. 그러면 가자울이다, 명지다, 충암이다, 선정이다 나오면 이때부터 학교에 맞춘 입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 입시 컨설팅은 이건 무료로 할 건데 뭘 하냐면 얘 성향에 맞는 계열과 전공을 찾아서 동아리 선택하고 선택 과목하고 독서까지 추천을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로드맵을 짜주겠습니다. 그 전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재원생만? 아니, 힘드니까. 엄청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로적성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으면 아니니까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이과라고 얘기하는데 뼛속까지 문과인 아이들도 있어요. 수학을 싫어하니까 문과라고 생각했는데 뜯어보면 완전 이과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세특 관리할 거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은 입시 상담 언제 하냐면 10월에 합니다. 9월까지 원서 써야 되니까 10월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지금이 입시 컨설팅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 1, 2에 3학년에 중3에 몰리니까 제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할 거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이때 빨가벗은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하냐면 고2 10월에 하겠습니다. 고2 10월에. 그럼 이때는 9월달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뒤이기 때문에 거의 정시 지원 라인 깨끗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내신이 많이 안 바뀌지 않나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나오는 걸로 전형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보고 바로 진행해서 이때 마지막으로 한번 재정리할 거예요. 이 뒤는 무료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한 번 하면 목돈 가면 50만 원 아닌가요? 그죠? 저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150만 원의 상담을 공짜로 해주겠다. 저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지역 이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접 컨설팅은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면접 대비는 하다 안 되니까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 면접을 보는데 어저께 온 애가 있었어요. 지가 하다가 도저히 시나리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데 엄마하고 싸우다가 나왔대요. 자, 수시도 마찬가지로 요건 이렇게 잡아서 6월, 9월 다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몇 번 하면 3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정시는 가만히 보세요. 정시는 컨설팅 하는 곳이 없습니다. 목동하고 대치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학생은 정시를 안 쓰기 때문에 일반 학원은 정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수능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수시로 끝나지 재학생은 정시 안 쓴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온 아이들도 다 재수생, 3수생, 반수생, 4수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제 기억에 한 3, 4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년 해왔고 재수학원에 12월 달에는 가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하고 목동에서 찾아오는 학원입니다. 저희는 찾아오는 학원이에요. 제가 안 갑니다. 제가 좀 비싸요. 거의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네. 저 잘해요. 자, 그리고 아마 제가 저희 3학년 어머님 중에 설명회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상담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원장님이 입년이면 뭔 얘기할지 다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은 정말 무서워. 그죠? 근데 진짜로 다 이게 음성까지 떠가지고 노트 정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라인을 잡아왔는데 제가 손댈 게 없었어요. 자소서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회 이상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입시를 모르면 누구를 고생시키냐면 당신도 고생합니다. 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를 고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고생을 덜 시키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요 입시 교실은 제가 계속 열어서 할 거예요. 매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오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줌으로 하고 또 정말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해서 제가 마무리했는데 집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요거 있으시죠? 요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놓고 같이 넘겨서 보세요. 이렇게 같이 넘겨서. 왜 이러냐면 명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지망에 여자아이들은 가재울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남자아이들은 충암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 충암, 2번 명직, 아니면 가재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 번쩍 손 드세요. 딸.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학교 현황이 있어요. 학교 현황 반개수 인원수 보십시오. 이게 흐름이니까. 자, 두 번째 졸업자 현황 보세요. 이거 두 개 놓고 비교해 보세요.
4년제 대학 전문대 재수생 얼마큼인지 보세요. 그 다음에 동아리 현황은 어디를 보냐? 상체만 보세요. 자율은 필요 없습니다. 자율 동아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작년보다 줄으면 안 되죠. 투자 비용이 작년보다 줄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수시에다 돈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라고요. 알림에 들어가면 밥값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밥값은 조사를 안 했네. 왜냐면 공부하려면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전출 보세요. 전출. 학업 중단. 작년에 명진은 12명 학교 그만뒀습니다. 하재울은 11명 그만뒀습니다. 1학년 때 9명이 그만뒀어요. 명진은. 그죠? 이게 21년도 겁니다. 21년도.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수학 커리큘럼 정리한 거 이거 보고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 여기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예요. 그러면 과학 2가 어디에 깔려있냐, 수학 미적분과 기하가 어디에 깔려있냐, 이거 다 뜯어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야 우리의 선행을 어떻게 할 건지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가져올 거는 좀 보기 편한데 명지 거는 이게 PDF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라서 갖다 놓았어요. 참고하시고. 자, 뒤에 동아리 보세요. 동아리. 여기 선생님 숫자 있네요. 선생님 숫자. 명지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영양교사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재울은 있습니다. 보험교사 있고 영양교사 있는데 밥은 어디가 맛있을까요? 명지야. 모릅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가서. 그잖아요. 입맛마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급 성취사항 보세요. A의 비율을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E의 비율을 잘 보세요. E가 뭡니까? E는 뭔가 60점 미만입니다. 성적이 굉장히 겸손한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그걸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수학이 몇 프로예요? 13.8%죠. 얘들은 수포자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은요. 시험이 쉽다고 그랬죠. 아까 4.7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됩니까? 얘들은 수능이 안 됩니다. 내신이 이렇게 쉬우면 수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가재울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넘기세요. 자, 이거 동아리 내용이에요. 이게 동아리 내용. 그러면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자, 저희 3학년 아이들 중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 휴가예요. 휴가. 이과. 수학과학 융합탐구 동아리 있죠? 황지영 선생님. 그렇죠? 여기 뭐 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과는 어떻게 하자? 수학과학 탐구 동아리 아니면 과학 실험 동아리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 그 다음 문과는 뭐 하자? 여기 친목 동아리 이런 거 좀 빼세요. 좀. 친목 도모 안 해도 애들 잘 놉니다. 자, 그럼 뭐 하자?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이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융합이나 코딩 해야 되겠죠. 왜냐면 면접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프로그램 뭐 쓸 줄 알아? 코딩 어디까지 해봤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제작을 해봐야지. 저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짜가지고 기계를 훈련시킨 애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지가 짜갖고 지가 계속 그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 새끼는 게임만 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송반 이런 건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방송반 간다고 기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는 어디서 출발하자? 학업적 역량에서 출발하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 인원이 제일 많은 게 가재울 보면은요. 가재울 거 한번 보세요. 가재울 거 보면 이게 정서를 읽을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은 게 뭐가 있나요? 밴드부 인원 많습니다. 밴드부 이런 것 좀 지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향. 그래서 예체능 동아리는 유의의 시간은 충분히 가져요. 유의의 시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의의 시간은 충분히 가지니까 그건 빼자. 그래서 가급적 창체를 해라. 자율 동아리 필요 없다.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율 동아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들어가니까 빼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창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평가 계획은 읽어보세요. 가셔서. 어머니들이 이거 잘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문항이요.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수행평가부터 뭐 평가학계라고 다 넣어놨어. 단원별로. 잘했죠? 네. 이렇게 주는 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내년에도 요거는 교과서가 안 바뀌면 그대로 갈 겁니다. 왜? 이거 새로 쓰려면 쌤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할까요? 연도만 바꿀 겁니다. 예상되지 않나요? 그러면 내년 내용도 올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리고 가재울도 역시 가재울은 죄송하지만 국어를 올리지 않았어요. 국어를. 그래서 국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만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다음에 또 설명할 때 모시고 전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몇 분인가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 어떠신가요?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충암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신청 안 하셔서도 오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해놓고 또 열심히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뒤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질문하셔서 확인하시고 또 입시에 관련된 거 묻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하고 설문지에 보면요, 설문지에 보면 진로적성 검사 신청할게 하면 체크해 주세요. 외부에서는 30만 원인데 제가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딱 1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나는 관심이 있어서 요거 좀 상담해줘 하시는 분 있으면 과목에 체크하고 가시면 만약에 등록하시면 11월은 2주밖에 안 되니까 12월 달에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많이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저는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도하고 가시는 걸음 가벼운 걸음으로 가셔서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